9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에선 평소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본업에 몰두하다가 퇴근만 하면 자신의 부캐인 코미디언으로 돌아가는 김도경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을 넘어서는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싶은 욕심에 15개 국어를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웃음에 대한 얘기를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한 이혼 상속 전문 법무법인의 회의실. 뜬금없이 낯선 언어들이 흘러나옵니다. 한국 왜 좋아하십니까? TS 아미 법률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Muito obrigada, né, pelo convite. Eu estou muito feliz em poder participar, tá? Isso é uma honra incrível, muito bom poder ter esse tipo de experiência. 세계 각국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이자 코미디하는 변호사, 자타공인 코변, 김도경 변호사는 15개 국어 능통자입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코변입니다.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부캐로는 코미디 콘텐츠를 소재로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위로 가면 러시아, 독일, 내려가서 인도라 그러면 이제 힌디어, 그리고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아랍어, 우크라이나. 제가 몇 개 생각나요 지금? 한국어, 한국어, 영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하는 변호사답게 그는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3개월 만에 20kg 감량, 볶음 만들기, 외국인 이성 친구 만들기, 15개 국어로 랜덤 채팅하기 등 누구의 지시도 없지만 스스로 무한도전을 합니다. 나도 했다, 너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가 콘텐츠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제는 너도 할 수 있어. 이것을 소재로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제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근데 사실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해보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는 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20kg를 뺐어요. 이걸로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고 너도 다이어트 할 수 있어. 코변을 찾는 사람들 상당수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 BTS의 팬들 이른바 아미입니다. 그들과 겪는 해프닝마저도 그는 웃음으로 승화시킵니다. 진짜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와요. 이런 BTS 연락처 달라. BTS 회사에 가서 내 이름을 알려줄 수 있냐 이러는데 아이고 저도 한번 보는 게 꿈인데 제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꿈을 또 짓밟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평생 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BTS 만날 수 있고 번호도 받을 수 있을 거다. 다만 난 아직 못했다. 웃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김도경 변호사. 그의 어릴 적 꿈은 예상 가능했듯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도 있듯 웃음을 선사하는 거라면 기왕이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그의 선한 욕심입니다. 사람이 살 때 가장 행복할 때는 또 재밌을 때고 그때는 이제 웃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웃음을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미디언을 꿈꿨었고 이런 행복을 그렇다면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세계 각국 그의 시청자들은 주변 사람 그 누구에게도 전하기 힘든 자신의 스토리를 바다 건너 지구 건너편에 있는 김도경 변호사에게 고백합니다. 웃음과 코미디를 수단으로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김도경 변호사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래 맨날 사는 게 괴롭고 막 죽고 싶었는데 BTS 노래를 듣고 모든 게 바뀌었다. 매일 행복하다. 근데 이게 진짜더라고요, 보니까. 살면서 이제 슬프고 괴로운 시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그랬었고, 그럴 때 이제 김도경 변호사를 생각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지난한 싸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봅니다. 학대받고 폭력, 폭언,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이런 가정에, 그리고 배우자가 부정행위하고 외도할 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내 삶을 부정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죽음에 더 가까이 이제 자살도 생각하고 그러시.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웃음과 기쁨, 상처와 아픔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고 커진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의뢰인과 공감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깁니다. 법률도 하나의 도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상처가 있는 분들인데, 이런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게 훨씬 중요하구나. 근데 그거는 사실 공감이거든요. 공감 능력인데, 이런 심리적인 게 훨씬 변호사로서 의뢰인한테 신뢰를 주고. 코미디언과 변호사는 어쩌면 소통과 공감 면에서 닮아 있다고 느끼는 김도경 변호사. 타성에 젖어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순수한 그는 변함없이 그리고 우직하게 외길을 걸어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한 분야에서 굉장히 롱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닮고 싶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으로서는 이제 박명수 선배님을 존경하고, 법조인으로서는 아버지를 이제 많이 존경합니다. 코미디는 금방 질려요, 사람들이. 롱런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진짜 꼬꼬마일 때부터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신 거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시고. 사회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웃음 전문 변호사 김도경 변호사의 지론입니다. 그는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족 구성원에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부업이고, 본업은 변호사고, 또 저에 대한 당부이기도 한데,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의 행복만큼 세상에 큰 행복이 없고, 가정에 충실해 주시고, 지금 이혼 변호사로서 떠나서 가정의 이제 구성원들을 최대한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에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항소심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네, 박 기자, 먼저 최 씨의 혐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 씨는 2013년 2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사위를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취직시켜서 직원 채용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최 씨 측 그리고 검찰 간에 굉장히 날선 공방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최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동업관계인 주모 씨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담보받는 차원에서 요양병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즉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2억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최 씨가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은 책임 면제각서에도 있다는 그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또 그 사위를 요양병원에 취업시켜서 운영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전체 직원 중 영양사와 서무직원 그 단 2명의 그 채용에만 관여했고 당시 재직했던 직원들의 진술로도 보았을 때 사위 A씨가 의료재단에서 특별히 행정원장으로서 한 업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그다음 검찰 측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1심이 구형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공범으로부터 2억을 투자하면 5억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면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측근을 끌어들여 요양병원을 독차지하려다 부득이하게 손을 뗀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에 몰두해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책임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즉 최 씨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한 그 책임 면제각서가 추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투자냐 대여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 판단은 좀 어떻게 될까요? 원심 판단 유지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재판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이 사실상 사무장 병원이었는지 피고인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을 규명하려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씨가 의료재단이 형해한 점을 알고도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또 병원 운영에는 의료진, 간호사, 행정, 청소 용역 등 여러 복합적인 많은 사람들이 관여한다. 그중에서 최 씨가 개입한 것은 뭐고 개입하지 않은 것은 뭔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제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 판도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좀 항소심 결과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3일 탈북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오늘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 보기에서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사건 내용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탈북한 고모집에서 생활하던 그 피해자 탈북자 A씨라고 지칭할게요. A씨라는 분이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정착 지원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 B씨로부터 4년 전부터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B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A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성적으로 신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그런 추행을 일삼아 왔고요.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입막음을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A씨 집에 드나들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행동도 했고 또 강요를 했었고요. 또 전화나 문자를 또 지우게 하는 등 그런 증거 인멸도 시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제 피해자는 일단 사건 발생 당시에 이제 미성년자였고 이 보호 권한을 갖고 있던 이 가해자인 현직 경찰의 성적 학대가 이루어진 사건인 건데 이게 좀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면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그렇게 행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하는데요. 피해자를 성적으로 가해한 뒤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행동도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청소년을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 당시에는 그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수사나 처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찰 B씨 어떤 처벌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현행법에는 그루밍 성범죄다라고 해서 딱 정의하고 어떤 처벌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형법이나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그 B씨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 제2호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란 신분 때문에 공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면직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루밍 성범죄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아동 청소년을 위협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루밍 성범죄는 아직 성적 인지력이 부족하고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아동, 미성년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한테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그 범죄의 결과 그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굉장히 파괴시키고 말살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낳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고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좀 피해자인지를 모르고 당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범죄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라도 좀 관련 처벌 조항이 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내일로 예정됐었지만 다음 달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이 아닌데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약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2단독에 배당했었지만 검찰은 지난달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사안의 향후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